화목한 런치 스타트! 오늘은 저희 정지훈 연구원님과 디지털관리부의 박지윤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이런 멘트 상당히 낯설죠. 이런 펜션감은 좋아요. 근데 상당히 어색합니다만 비타민이 아주 충만해 보이는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 뵙게 됐는데, 네. 오늘 이제 우리 신경민 아나운서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또 정지훈 연구원님은 이제 자주 봤는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야, 얼마 전에 했잖아. 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화장품 했는데 또 할 거야?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제 약간 개인적 고민이 뭐냐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따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화장품 주가가 좀 확연 보였어요? 네. 네. 어떤 분위기입니까? 전성기를 다시 맞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성기라 하면 상당히 옛날이죠. 거의 한 9년 전? 10년 10년 전이죠. 10년이면은 안선 선생님 이제 막 대학교 네, 막 이제 책가방 메고 네, 나이가 추정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바로 고민거리죠. 자, 좋은 건 좋은데 자, 이런 고민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좀 덜어내야 할 건지 아니면 야,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아. 과거의 10년 전에 그 영광을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면 좀 늦음감도 있지만 괜찮아. 여기서 탈래. 요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요런 고민거리에 대해서 네. 한 달 전에 컨텐츠를 한번 다뤄봤지만, 이제는 그때보다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K-뷰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신경민 아나운서 또 화장품을 또 구매를 또 하시는 진짜 좋아합니다. 구매 소비층이기 때문에 네네. 또 주린이로서 여러 가지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해주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정답을 주실 정답이라고 좀 부담돼요. 요즘에 굉장히 바쁘죠? 네? 굉장히 바쁘죠? 그쵸. 이제 주가를 보시면. 근데 애널리스트가 네. 참 이게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을 때는 강하게 이제 스트롱 바이를 외치다가 네.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좀 얼굴에 보여요. 고민한다는 그쵸. 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냉혹하게 한번 질문거리를 오늘 신경민 아나운서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 자, 오늘 오신 김에, 네. 첫 번째, 주린이 역할로서 좀 궁금한 점.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가장 궁금한 게 제가 대충 알기로는 원래는 중국 쪽 수출이 가장 강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좀 다양화되고 있는데 얼만큼 더 많이 이 영역이 커질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자료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과거랑 되게 한국의 화장품 산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2015년 그리고 2022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비중국 수출 금액의 비중이 사실 중국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과반 이상을 이 중국과 홍콩, 이 중화권 시장이 차지를 했었는데 2023년부터 이 시장 자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비중국 수출 금액이 한 61%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줄어들고 이제 비중국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4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도 1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아웃퍼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비중국 수출 금액이 늘어난다라는 점은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약세 때문에 수혜를 입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비중국 시장 자체가 계속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앞으로 더 커질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이제 국가가 결국에는 미국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국은 이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세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굉장히 단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케어의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23년, 24년 들면서 결국에는 이런 뭐 틱톡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굉장히 한국 뷰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이 기초 화장품 수출액이 굉장히 좀 급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관련된 모멘텀이 좀 이제 부상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 좀 성장 가도를 달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네. 그러면 K-팝의 영향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물론 이제 이 K 콘텐츠, 뭐 엔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콘텐츠 사업 역시나 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과거와 달리 이제 과거에는 생각해 보시면 뭐 이니스프리라든지 라네즈라든지 대표적인 그 이제 시대의 연예인들이 보통 마케팅을 했었고요. CF를 통해서 이제 TV 광고가 좀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인플루언서 중심의 이런 유튜브나 틱톡 마케팅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능동적이고 이 변화가 빠른 시장으로 좀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옆에서 좀 듣다 보니까 남자들은 글쎄 남자들도 요즘에 그 화장품에 남자도 화장을 합니다. 맞아요. 하죠. 네? 네. 저는 이제 조기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기본 이제 로션이랑 스킨이랑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요거. 옛날에 그 안정환 씨가 하던 그 꽃을 든 남자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이게 옛날 얘기죠? 너무 옛날. 옛날 얘기죠. 그만큼 화장품에 관심이 없던 저도 제가 이제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막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방금 전 K-팝 얘기하고 K-뷰티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꼭 한국 제품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탁월해서 글로벌 인기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그 K-뷰티라는 확장성에 의해서 수혜를 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약간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미국의 좀 제일 주요한 채널로 보고 있는 이 아마존닷컴 세럼 순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브랜드들 예를 들면 이제 이 코스알엑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조선미녀라고 불리는 브랜드 그리고 아누아 그리고 스킨 천사까지 이제 사실 뭐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대학 시절 때 올리브영에서 직접 사서 썼던 기억도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제 브랜드인데 예를 들면 뭐 조선미녀라든지 아누아라든지 스킨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뭐 올리브영보다도 이제 미국에서 좀 더 크게 흥행을 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좀 올리브영에서도 히트를 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랑 달리 이제 과거에는 한국에서 잘 된 것이 해외에서 잘 됐다면 지금은 바로 이제 미국에 수출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한국 브랜드는 좀 이제 레퓨테이션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미녀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설어서요. 애초에 타겟팅을 해외로 잡고 시작한 브랜드인지 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 아마존닷컴에서 먼저 랭킹에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특히나 처음에는 이 선크림으로 굉장히 미국에서 핫했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미녀라는 브랜드가 외국에서 가장 핫하다라는 반응을 이제 한국에서 좀 반대로 듣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결국에는 아무리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가 왔지만 결국에는 그만큼의 퀄리티가 받쳐줘야 되는 이제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의류랑만 비교를 해봐도 사실 브랜드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 기준으로만 봐도 이제 이 책임 판매업자라고 하는
이제 달리 말하면 브랜드 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3년 기준으로 거의 3만 1,000여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랜드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어쨌든 생산을 해주는 이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보통 저희가 마케팅부터 생산, 이제 출하까지 ODM 비즈니스라고 많이 일컫는데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퀄리티와 가격을 동시에 좀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 한 개의 제조업체가 생산을 해야 되는 이 브랜드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도 제조업이다 보니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이제 이 레버리지 증대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이 ODM 비즈니스 자체도 이익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지역에 어떤 화장품 회사가 진출을 해야 되다 그러면 지은 씨도 잘 알겠지만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렇죠?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또 돈을 태우고 이게 약간 좀 그 고정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그런 예전의 그 행태였는데 지금은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고 판매 채널이 워낙 다양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뭐 틱톡, 뭐 유튜브, 기타 등등 최근에는 뭐 중국의 그 싼 플랫폼까지 상당히 등장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랑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게 시간의 래깅이 굉장히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는데 문제는 이제 여성분들에 대한 타켓을 봤을 때 우리 신경민 아나운서는 개인적인 궁금합니다. 네. 한 달에 어느 정도 쓰세요? 이 화장품에 대해 거의 제 지출의 반을 차지. 진짜요? 왜냐면 제가 화장품 덕후여가지고요. 유튜브 보는 것도 이제 화장품 관련 추천 채널, 뷰티 유튜버 채널을 보고 있고요. 네. 또 이게 계절별로 화장품을 바꿔줘야 돼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쵸. 맞습니다. 은근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뭐 그런 게 좀 더 생기지 않을까. 미래 남편감으로 그 화장품 연구는 어떠세요? 생각 안 해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요즘에 언론에서 듣기로는 그 올리브영? 네. 다이소? 뭐 이런 네네네. 얘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 그런 데도 가세요? 네, 제가 이제 올리브영을 제일 많이 가는데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이소로 또 영역이 넓어졌어요, 연구원님. 다이소에 화장품 추천템 관련해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화장품주의 상승에 영향을 줄지.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올리브영, 이제 다이소, 무신사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다이소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가형 화장품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동일하게 같은 용량인데 이제 이제 케이스가 더 작다든지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는 이제 제품들이 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희가 뭐 미니백을 드는 경우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립이나 뭐 이제 팩트 제품들도 이제 작은 거를 원하다 보니 이런 식의 이제 아이템도 보통 다이소에 가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이런 뭐 용량이라든지 뭐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뭐 올리브영의 효과 때문에 최근에 CJ E&M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CJ 쪽은 약간 아주 예쁜 하나의 자식이 돼버린 그런 꼴이 됐습니다. 예전에 그 CJ E&M이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그 힘든 구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엔 다시 뿜뿜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응원하고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다시 이제 화장품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는 제가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전략적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먼저 아모레 퍼스픽에 제가 사실은 일봉을 띄워두지 않고 월봉을 띄워놨습니다. 월봉은 이제 여기 신경민 아나운서가 이제 대학교 막 입학했을 때 시점부터 부르릉 주가가 이제 막 가다가
야, 이게 뭐 사실은 재무제표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8, 9년 정도의 영업이익단의 감익 구간을 이렇게 쭉 지나다가 최근에 고개를 살짝 들었거든요. 이것이 과거로 다시 실적이 지금 증익 구간이죠. 연구원. 네. 지금 증익이죠. 네. 증익되고 있는 구간이 언제까지 이게 펼쳐질지. 그러면 주가가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결론인데, 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부담되죠? 일봉만 보면 부담됩니다. 아모레퍼스픽부터 시작해서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지윤 씨가 탑픽을 하나 뜬 게 뭐죠? 코스맥스인가요? 네. 코스맥스. 자, 일봉 부담되죠? 요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3월부터 시작돼서 레벨업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다시 월봉을 보면 월봉은 어떻습니까? 부담도 안 되죠. 부담되지 않아요. 이제 뭐 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차트의 형상인데 와. 어떻게 지금 기관 매니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PB 분들 만나면서 어떻게 좀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이 ODM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국내 인디 브랜드들의 이제 비중국 수출 모멘텀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이 ODM, 그러니까 그들을 직접 제조를 해주는 업체들 역시나 계속 좀 탑라인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을 크게 나눠봤을 때 이제 네 군데로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중국, 미국, 동남아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지금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익 역시나 과거 대비해서 좀 체력 자체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다들 이제 ODM 4개사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비슷하게 뭐 수주가 계속 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봤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사실 중국이 지금 4월에도 화장품 소매 판매 시장 성장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한 2, 3% 정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시장 자체는 사실 뭐 고성장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도 이 야센 JV 연결 편입 효과를 제거하고 기존의 뭐 상해나 광저우 법인의 이제 매출 성장세를 봐도 거의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씩 신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ODM사들과 달리 1분기에 중국이 굉장히 거세다. 그리고 중국이 거센 이유가 결국에는 인디 브랜드 신규 거래선 확장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신경민 아나운서님. 네. 혹시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티키타카를 했는데, 지금 주식에 포트가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00% 지금 현금 보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품 살 겁니까? 화장품 주식을 살 겁니까? 이제 화장품을 사지 않고 근데 이렇게 네. 올라갈 때 담으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같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지. 네, 사실 어닝이 계속 받쳐준다면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레이팅의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꼭지가 아니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 볼 때 이제 직접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셨으니 네. 사실 실제로 느끼는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로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나 면세점 위주로 많이 이 화장품 시장이 좀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올리브영, 다이소,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한국에 왔을 때 과거 대비해서 이런 인디 브랜드들을 많이 사가는 현상을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의 이제 가파른 회복에 따라서 중저가형 채널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현상이랑 사실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인디 브랜드들의 수출 이제 증가 현상이 뭐 이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 인디 브랜드, 예를 들면 뭐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VT 같은 이런 인디 브랜드들 또한 계속 좀 수출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화장품 주식은 중국 내수 수혜주로만 언급이 됐었고 상당히 그쪽으로만 몰입됐었던 약간 투자의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중일 또는 뭐 언론에서는 지금 한일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 나라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여러 가지 채널이 좀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것들은 중국도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물론 뭐 따이공 우리 누님들이 어떻게 이 보따리에다가 많이 담아줄지는 뭐 좀 계속 봐야 될 것이고 또 면세 쪽 사업에서도 계속 어떻게 실적이 올라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포커싱은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유럽권 또는 아시아권 이쪽으로 해서 수출 데이터들이 따박따박 지금 우상향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전년 대비 YOY 실적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은 피크 아웃이라는 약간 좀 반대 의견에서도 좀 이 판정식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은 바로 숫자로 지금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민 아나운서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매크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하반기 전망의 결론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목한 런치스탁의 첫 방송 처음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네. 상당한 인사이트가 좀 있으시고 상당히 예민하게 날카로운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상당히 주린이지만 상당히 좀 약간 뭔가 주식에 네. 뭔가 이제 실력이 뿜뿜하실 수 있는 그런 저변이 기본기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감 어떻습니까? 제가 특히나 관심 있던 분야였어서 너무 재밌었고 예. 오늘을 계기로 저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네, 가볼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지출의 그러나 절반 이상을 화장품에 소비하고 계세요. 상당히 여기 약간 과소비도 좀 있는데 너무 과하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요. 저 인디 브랜드 위주로 가기 인디 브랜드 때문에. 위주로? 네. 그래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알겠습니다.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은 여기서 마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좀 약간 무거운 섹터죠. 그런데 조선주예요. 주가는 가볍습니다. 조선주.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최근에 해운에 관련된, 운임 관련된 내용들도 좀 업데이트가 계속 빠르게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정현승 연구원님과 하반기, 그리고 투자 유망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미녀들과 이 야수의 어떤 그 실루엣이어서 좀 보시는 내내 불편하셨겠지만, 내용, 그 영상의 그 엑기스. 이거 엑기스란 말 쓰면 안 되죠. 일본 말이죠. 핵심, 써머리. 예, 요렇게. 죄송합니다. 요거 위주로만 잘 선별하셔서 투자 활동에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